네, 안녕하세요. 오늘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배울 거고, 어, 이제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의 피직스에 대한 내용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반도체의 기본적인 내용, 저희가 2장에서 배웠죠. 2장에 이제 피행정션에 대해서 배웠는데, 2장의 피행정션 내용을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의 피직스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랜지스터라는 말을 처음 들은 학생도 있을 수 있는데,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거는 트랜지스터의 용어는 여러 가지 유래가 있지만 트랜스 레지스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레지스턴스를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레지스턴스가 이렇게 있는데 이 레지스턴스의 어떤 특정 이제 전압이죠. 여기 볼테이지를 변경시켜줘서 이 볼테이지를 변경시켜주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전압을 인가해보죠. 이가 그라운드고 여기에 볼테이지 소스가 있을 때 우리가 특정 전압을 1V로 인가해줬다고 해보죠. 그때 저희가 여기서 볼테이지 값을 조정을 하면 이 레지스턴스 값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레지스터에 흐르는 커런트 I 값도 구할 수가 있죠. I 값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는 R분의 V의 값으로 조정할 수 있는데 이 저항의 값이 여기에 걸리는 이 전압을 VT라고 해보죠. 그러면 VT 값을 어떻게 조정하냐에 따라서 이 전류의 값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전압을 조정함에 따라서 이 트랜지스터는 하나의 소자는 이제 세미컨덕터라고 하죠. 세미컨덕터. 그래서 세미컨덕터라고 하는데 이 볼테이지를 컨트롤 하냐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컨덕턴스로서 동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이 일렉트릭 매터리얼로 동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가 볼테이지를 컨트롤함에 따라서 이 경로에 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경로에 차지 일렉트론이나 홀 플러스나 마이너스죠. 일렉트론이나 홀의 양을 변화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를 저희가 트랜스 레지스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모스 FET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동영상을 들으면서 이제 수업을 듣고 있는데 동영상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공부를 하면 공부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선 동영상 강의를 수강을 하면 되죠. 수강, 동영상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동영상만 보고 공부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내용, 기본적인 내용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 문제를 풀 수 있다든지 실제적인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야 됩니다. 책을 읽고 이 책을 읽으면 됩니다. 이 책을 읽으면 되고 지금은 피직스 오브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는 4장입니다. 그래서 챕터 4를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책을 읽는데 책을 읽으면서 꼭 예제를 풀어보고 그리고 또 수식을 유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트랜지스터나 PN 정션이 동작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식을 풀어서 이해를 해야지 동작에 대해서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식을 풀어보면 이렇게 물리적인 원리에 의해서 동작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 이제 한 번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한 번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해 안 되는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읽고, 그래도 이해 안 되는 내용이나 용어들은 또 구글링해서 계속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면 이제 책의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죠. 세 번째는 연습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연습 문제는 책에 있는 연습 문제는 다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를 풀고, 네 번째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첫 번째로 동영상 강의를 듣고, 두 번째로 책을 읽으면서 책 읽고 문제풀이를 하고 수식률도 하고, 그리고 연습 문제를 풀고,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이폴라의 시뮬레이션까지는 저희가 오버캐드를 죄송합니다. 바이폴라 시뮬레이션은 저희가 오버캐드를 이용해서 할 겁니다. 오버캐드를 이용해서 할 거고, 그래서 오버캐드 관련된 내용은 유튜브를 참조하면 설명을 잘 해놨으니까 따라서 해보고, 중요한 건 시뮬레이션을 그냥 따라서만 하면 안 됩니다.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내가 이론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고, 내가 시뮬레이션 하는 회로에 시뮬레이션 결과값이 얼마가 나올 것이다 하는 거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측할 수가 있고, 그걸 예측하고 나서 공부를 하고 나면 저희가 2학기 때는 이제 이런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들을 이용해서 이제 실험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험하고 여러분들이 테스트해보고 하면 전체적인 전자회로에 대한 내용을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시뮬레이션까지 여러분들이 해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제 공부 절차에 맞춰서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공부하길 바라겠고, 그래서 저희가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는 저희가 앰플리파잉 엘리먼트로서 볼테이지 컨트롤 디바이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다음으로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의 구조에 대해서, 그리고 동작, 라지 시그널, 스몰 시그널 모델 순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트랜지스터를 볼테이지 디펜던트 커런트 소스로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분가 회로를 이와 같이 그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볼테이지 디펜던트 커런트 소스라는 거는 얘는 커런트 소스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커런트 소스인데 이 커런트 소스의 값은 다음과 같이 볼테이지 값에 의해서 커런트의 값이 달라지죠. 그래서 여기서는 K, V, 1의 값으로 커런트의 값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테이지의 의존적인 커런트 소스다. 이 얘기는 볼테이지 값에 따라서 커런트의 값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볼테이지 디펜던트 커런트 소스가 다음과 같죠. 여기 이와 같이 있는데 입력에 다음과 같이 신호를 인가해주고 출력에 다음과 같이 저항을 인가한 다음에 전압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전압값을 구하는 거는 쉽게 구할 수 있죠. 여기에서 첫 번째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KVL을 하면 V는 V1이 되죠. V는 V1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전압값을 구해야 되죠. 전압값을 구할 때 간단하게 V는 IR이죠. 그렇기 때문에 Vout은 RL 곱하기 RL에 흐르는 전류 IRL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여기서 KCL을 하게 되면 IRL은 마이너스 KV1이 되죠. 그럼 Vout은 마이너스 RL과 KV1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인분의 Vout의 값을 써보죠. 그러면 여기처럼 V인분의 Vout의 값은 다음과 같이 V1분의 마이너스 KRL V1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식을 간략화하면 다음과 같이 KRL의 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다음과 같이 이제 앰플리파이어가 다음과 같이 볼테이지 디펜던트 커런트 소스로서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테이지 디펜던트 커런트 소스로서 만약에 동작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리고 여기에서 KRL의 값이 만약 1보다 크다라고 하면 입력 신호가 앰플리파잉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KRL의 값이 2다라고 하면 입력의 VP에 이제 시누소이덜 신호가 입력이 된다라고 하면 출력에는 다음과 같이 KRL VP에 여기에 위상은 마이너스겠죠. 마이너스만큼의 크기를 갖는 신호가 증폭이 돼서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신호의 출력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위상은 반대죠. 마이너스 전압이득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위상은 반대고 신호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출력에 다음과 같은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로를 저희가 앰플리파이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입력단에 저항이 존재하면 어떻게 될까요? 입력단에 저항이 존재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지 살펴보죠. 그럼 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입력에서 KVL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KVL을 하면 V는 V1이죠. V는 V1입니다. 그래서 KVL을 해도 전압 이제 앞 페이지에서 구했던 식과 똑같이 표현이 됩니다. 앞 페이지에서 구했던 식과 똑같이 표현되고 Vout도 똑같이 계산이 되죠. Vout은 저항 RL 곱하기 IRL 이 값은 RL 곱하기 마이너스 KV1 그러면 마이너스 KRL V1이기 때문에 전압이득 V인분의 Vout은 V1분의 마이너스 KRL V1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 전압이득은 KRL 이와 같이 표현이 되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방금 전 페이지에 있던 거와 차이는 R인의 입력 임피던스가 존재하냐 하지 않냐에 따라서 전압이득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는데 입력 임피던스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입력 임피던스와 상관없이 더 매그니튜드 앰플리케이션의 매그니튜드는 이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러면 저희가 다음과 같이 커런트 소스의 값이 방금 전에는 리니어하게 표현이 됐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저희가 이제 리니어하게 표현이 됐었는데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V1에 전압이 걸릴 때 커런트는 다음과 같이 익스포넨셜한 형태를 갖죠. 그래서 여기에서 익스포넨셜 볼테이지 디펜던트 커런트 소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트랜지스터가 바이폴라 트랜지스터가 다음과 같이 이제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이 다음과 같이
1, 2, 3 세 개의 터미널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한쪽에 V1에 전압을 걸어주면 한쪽에 흐르는 전류가 다음과 같이 IS exponential VT분의 V1으로 표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식을 저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여러분이 많이 봤죠. 이 식은 여러분들이 아마 다이오드의 전류, PN정션에서 다이오드의 전류 ID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하는 걸 기억할 수 있죠. 그래서 바이폴라 모델은 저희가 실제로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을 텐데 다이오드에서 저희가 라지 시그널 모델은 익스포넨셜한 함수의 관계를 갖고 스몰 시그널 모델은 리니어한 함수를 갖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바이폴라에서도 똑같이 표현이 될 텐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이폴라에 직접적으로 배우기 전에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심볼은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죠.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배울 트랜지스터는 NPN 트랜지스터입니다. NPN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그 다음으로 PNP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NPN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할 텐데 NPN 트랜지스터는 보면 N타입의 반도체 트랜지스터가 다음과 같이 이제 P타입 양쪽 끝에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샌드위치처럼 생겼죠. 샌드위치 모양처럼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NPN 트랜지스터는 3개의 터미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터미널을 보면 하나는 베이스, 콜렉터, 이미터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는 이제 세 개의 이제 반도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생각하면 되겠고, 여기 보면 양쪽 끝은 N타입으로 중간은 P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베이스, 여러분들이 베이스는 이제 뭐 기지 이런 뜻이 있죠. 베이스는 이제 본진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스타크래프트나 이런 게임 같은 걸 하면 베이스는 본진으로 뭔가 조정하고 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본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로 생각하면 되겠고 이밋은 뭔가를 방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밋은 뭔가를 방출하는데 반도체에서는 뭔가를 방출한다 라고 하는 거는 움직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프리 일렉트론이나 홀을 저희가 이미다는 역할을 하는 게 이미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콜렉터는 어떤 역할을 하죠? 콜렉터는 수집이죠. 그래서 콜렉터는 이제 이밋에서 일렉트론이나 홀을 방출을 하게 되면 콜렉터에서 일렉트론이나 홀을 수집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베이스는 뭔가 조정하는 역할, 이미터는 뭔가를 이미라는 역할을 하고 콜렉터는 뭔가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베이스, 이미터, 콜렉터 3개의 터미널로 구성이 된다. 그리고 베이스는 저희가 B로, 콜렉터는 C로, 이미터는 C로 표현을 할 겁니다. C로 표현을 할 거고 트랜지스터는 다음과 같은 심볼로 만들 겁니다. 심볼을 다음과 같이 만들 건데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심볼은 계속 그리면 여러분이 익숙해질 겁니다. 이때 화살표를 보면 저희가 N타입 NPN인지 PNP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의 모양이 다음과 같이 2m 쪽으로 흘러나오는 트랜지스터를 저희가 NPN 트랜지스터 그리고 PNP 트랜지스터는 2m에서 이제 2m에서 커런트가 흘러
나가는 거고 이미터로 흘러 들어오는 거는 NPN 트랜지스터, 이미터에서 흘러나가는 거는 PNP 트랜지스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터에서 전류가 이제 흘러간다. 이미터에서 전류가 흘러간다라고 하면 저희가 폴이 움직여야 되겠죠. 반대로 이미터로 전류가 흘러온다라고 하면 전자가 움직여야 될 겁니다. 전자가. 그런데 이제 N타입의 반도체는 저희가 도너는 N타입의 반도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는 기부하는 거니까 이 N타입 도너의 N자를 따서 N타입이라고 했고 기부하는 거는 일렉트론이 되겠죠. 그래서 이 N타입 반도체의 메이저리티 캐리어는 프리 일렉트론이죠. 그래서 프리 일렉트론이 이제 움직이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일렉트론이 이동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미터로 전류가 흘러 들어올 것이다. 일렉트론이 이제 이미터 쪽에서 콜렉터로 이동을 하면 전류는 일렉트론의 이동 방향과 반대이기 때문에 전류는 반대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N타입과 P타입 반도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웠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해를 해야 될 컨셉이 이제 캐리어의 인젝션입니다. 그래서 인젝션하고 캐리어라는 뜻은 저희가 다음과 같이 P행 정션이 있어요. P행 정션이 있고 다음과 같은 리버스 바이어스가 인가된 P행 정션이 있다고 해보죠. 그래서 P행 정션의 리버스 바이어스를 인가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디프레션 리전은 두꺼워지겠죠. 디프레션 리전은 이제 두꺼워진다라고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디프레션 리전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저희가 전류는 거의 흐르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전류는 거의 흐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저희가 리버스 바이어스를 인가하기 때문에 일렉트릭 필드의 세기는 증가하겠죠. 일렉트릭 필드의 세기는 리버스 바이어스를 인가하기 때문에 일렉트릭 필드의 세기가 이제 아주 큰 상황인데 여기에서 저희가 일렉트론을 인가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일렉트론을 인가를 하게 되면 이 일렉트론이 프리 일렉트론을 이 디플레이션 리전 쪽에 인가를 하게 되면 여기에 존재하는 일렉트론의 힘의 세기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프리 일렉트론이 이쪽을 오게 되면 이쪽에 프리 일렉트론이 들어오게 되면 일렉트릭 필드의 힘의 세기에 따라서 이 프리 일렉트론이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프리 일렉트론이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특성을 저희가 캐리어가 인젝션이 되면 여기서 리버스 바이어스가 인가가 되어 있지만 외부에서 일렉트론을 다음과 같이 인가를 하게 되면 이 프리 일렉트론이 이동을 하면서 전류가 흐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이 저희가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를 동작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부터는 이제 트랜지스터의 동작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포워드 액티브 리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죠. 포워드 액티브 리전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할 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VB가 0보다 클 때, 그리고 VBC가 0보다 작은 경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베이스의 전압이 2m보다 큰 경우, 그리고 콜렉터의 전압이 베이스의 전압보다 큰 경우를 저희가 포워드 액티브 리전이라고 합니다. 포워드 액티브 리전이라고 하고, 혹은 액티브 모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액티브 모드 혹은 포워드 액티브 리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저희가 포워드 액티브 리전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저희가 반도체, 저희가 공부하는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저희가 나중에 앰플리파이어나 이 회로의 동작에 대해서 공부할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포워드 액티브 리전에서 동작하는 거를 기본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앰플리파이어나 이런 회로의 특성이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액티브 모드 혹은 포워드 액티브 리전에서 동작을 해야 한다라는 점을 유념하고 저희가 그걸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트랜지스터의 다음과 같이 바이오스 링가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V, B, C의 전압은 마이너스 0.2V죠. VB는 0.8V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조건을 보면 이 조건은 포워드 액티브 리전을 만족시키는 조건이다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포워드 액티브 리전을 만족시키는 조건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저희가 다음과 같이 이 NPN 트랜지스터를 다음과 같은 모델로 구성을 하면 안 됩니다. 다음과 같은 모델로 구성을 하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은 모델로 구성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실제로 저희가 콜렉터에서 이미터로 전류가 이제 흘러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모델에서는 아이디어하게는 다음과 같이 I2의 전류가 흘러 들어갈 수가 없죠. 흘러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리버스 바이어스가 인가가 되어 있죠. 리버스 바이어스가 인가가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전류가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약간 얘기했던 것처럼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여기 프리 일렉트론이 쪽으로 이동을 해와서 여기에 리버스 바이어스가 인가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강한 일렉트릭 필드의 힘 때문에 프리 일렉트론이 이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과 같이 다이오드 모양으로는 모델을 표현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제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저희가 그러면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는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제 공부를 하는데 다음과 같이 NPN 트랜지스터를 그려보죠. NPN 트랜지스터를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가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점은 이쪽 이미터 쪽에 N타입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핑 레벨을 상당히 높게 합니다. 상당히 높게 도핑 레벨을 높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이폴라 앰플리파이어 동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베이스 리전을 아주 얇게 만듭니다. 베이스 리전은 상당히 얇게 한다. 그래서 베이스를 상당히 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베이스는 얇게 만들어주죠. 얇게 만들어주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일렉트론이 이제 N타입에서 P타입으로 이동을 하고 이제 P타입에서 다시 콜렉터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콜렉터 쪽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일렉트론이 마이너리티 캐리어인데 이 리전이 상당히 두껍다고 하면 이 P타입의 디플루션 리전까지 제대로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도달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베이스 리전을 상당히 얇게 만들어주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 NPN 트랜지스터의 이제 메인 커런트 메커니즘은 여러분들이 디퓨전 커런트죠. 그런데 이 디퓨전 커런트에서 일렉트론을 이용해서 저희가 주된 전류의 흐름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도핑 레벨이 이제 베이스의 도핑 레벨보다 이제 이미터의 도핑 레벨이 상당히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터의 도핑 레벨이 상당히 높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M 플러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도핑 레벨이 상당히 높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NPN 트랜지스터가 두께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베이스의 도핑 레벨을 상당히 이제
베이스의 리전을 상당히 얇게 만들고, 그리고 이미터의 도핑 레벨을 상당히 높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PN 정션, 베이스와 이미터는 PN 정션이죠. 베이스와 이미터는 PN 정션인데, PN 정션이죠. PN 정션인데, 여기서 보면 홀의 베이스의 도핑 레벨보다 이미터의 도핑 레벨이 훨씬 높기 때문에 홀이 이동해 오는 양보다 일렉트론이 이동하는 양이 훨씬 많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이제 베이스의 리전을 상당히 얇게 만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베이스 리전이 상당히 얇아야지 이 일렉트론이 이 베이스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이 베이스 리전이 이제 상당히 두껍다라고 하면 이 상당히 많은 일렉트론이 여기에 존재하는 메이저리티 캐리어인 홀과 일렉트론 홀 컴비네이션을 통해서 이 일렉트론이 많이 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도핑 이제 베이스를 상당히 얇게 한다라고 하면 이 디플리션 리전 같은 경우 다음과 같이 이 피행 정션은 베이스와 컬렉터의 피행 정션은 리버스 바이어스죠. 베이스와 컬렉터는 이제 리버스 바이어스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플리션 리전이 두꺼워지겠죠. 디플리션 리전이 두꺼워져서 베이스 리전이 상당히 얇기 때문에 이 디플리션 리전의 두께가 베이스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가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렉트론이 이와 같이 이동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이동을 한 지점, 베이스가 상당히 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렉트론이 이제 베이스와 컬렉터의 디플리션 리전에 도달을 한다. 이와 같이 베이스와 컬렉터의 디플리션 리전에 도달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저희가 리버스 바이어스이기 때문에 일렉트릭 필드가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렉트릭 필드가 강하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렉트론이 이제 베이스 컬렉터 디플리션 리전의 엣지에 도달을 하면서 그러면서 강한 일렉트릭 필드, 빌트인 포텐셜을 경험을 하면서 일렉트론들이 대부분 이제 컬렉터 리전으로 수입을 해가죠. 그래서 저희가 이 컬렉터 리전으로 수입을 해간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일렉트론이 수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마이너리티 캐리어이긴 하지만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이제 인젝션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커런트가 흘러갈 수 있다. 그래서 커런트가 흐를 수 있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요한 컨셉이 이 디플리션 리전에 만약에 일렉트론이 이쪽에 인젝션이 된다고 하면 이 강한 일렉트릭 필드의 힘이 세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전류가 흐를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기존 개념만 생각하면 NPN 트랜지스터에서 어떻게 전류가 흐를 수 있냐? 다음과 같이 구성된 회로는 원래 전류가 흐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흐를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가 다음과 같이 캐리어가 인젝션이 되면 이 강한 일렉트릭 필드의 힘에 세기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 그리고 이 전류 흐르는 메커니즘은 대부분 일렉트론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터의 도핑 레벨을 상당히 높게 만들어주고 베이스의 리전은 얇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에서 전류가 흐를 수 있다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두 번째 시간에 다시 계속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